역사 전쟁. 중국이 자신들의 동북아 공정을 위해서 이미 수조 원의 돈을 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 공정이란 길림성과 또 요령성, 흑룡강성 세 성이 원래부터 그 땅에 있었던 부여, 고구려, 심지어는 대진, 즉 발해죠. 발해까지가 전부가 다 자기네 나라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고 그 역사는 중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동북아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호금도 시절에 그의 지시로 시작된 이 동북아 공정을 위해서 한국의 모든 사서들과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민족에 관한 사서 또 자신들의 옛 사서를 비롯해서 모든 사서들을 망라해서 그들은 역사를 이제 자신들의 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소수 민족들까지도 중화민족의 틀 안에 묶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혹시 만주 땅에 가보셨는지, 혹시 만주 땅에 가보신 분 있으면 잠시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주혁재 선배님, 또 우리 이태준 선생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주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한반도하고 같습니다. 제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을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그 동네의 모든 생긴 촌이라든지 아니면 모습이 거의 한국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저기 경상도, 전라도 어느 시골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북경까지 가는 그 대평원을 끝없이 지나면서 예전에 그 만주 땅에서 말을 달리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호쾌하게 중국 땅까지 진출했었는가를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압록강이 엄청나게 깊은 강물이라 넘어갈 수가 없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연 쪽으로 해서 거의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수준의 개천에 불과하더라고요. 상류는 물론 이제 하류로 가면 단동도 엄청 그 한강처럼 깊고 그렇게 서해로 흘러가지만 만주 땅은 우리 한반도하고 분리되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99년에 가서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 소위 중공이 이 만주 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사실 이제 겨우 74년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중국이 만주를 원래부터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뒤로 그 땅에는 요나라라는 거란족의 나라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옛 족속 중에 하나였던 거란족이 그 나라를 세웠고 또 요나라 뒤에는 금나라 뒤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후금이 이제 대총이 되면서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사실 원래부터가 중화민족 자체가 지배했던 역사에서 사실은 대단히 그 작은 시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중국 만주를 완전히 지배했던 것은.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만주를 우리 의식 속에서 버렸는지 조선시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말하는 이씨 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우리 선조들은 만주가 우리 땅으로 의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조 이후로 이제 만주에 관한 모든 역사 서적들, 우리 고대 사서들을 다 회수하면서부터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만주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땅은 두만강에서부터 약 선출령까지가 700리라고 합니다. 그런 거대한 땅덩어리였던 간도 땅이 청나라와 일본의 협정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일본에 의해서 청나라를 넘어갔고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 공정을 하는 이유가 지금 한반도의 통일이 다가올 경우를 가상한다면 굉장히 끔찍한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과 북한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세계 아마 3, 4위 안에 드는 강대한 그러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 그 다음에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 대신에 팍스 아메리카나 대신에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이시고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리 오석원 교수님께서도 이미 팍스 코리아나 시대는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그 K-팝, 뭐 K 모든 화장품서부터 시작해서 K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느 자폐인 변호사의 얘기인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사람들이 아주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영화에 심취해가지고 어려서 미국 영화, 미국 팝송에 심취해서 그네들의 의식 속에 빨려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이나 저보다 약간 한 10년 터울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미국의 그 아리조나 카우보이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문화에 젖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아마 양키 똥도 좋다 뭐 이럴 정도로 대단히 미국 지향적이었습니다. 미국 영화가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요즘은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한산, 용의 출연 다들 보셨죠? 그거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저희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국뽕영화라고 합니다. 국뽕영화. 지금 국뽕영화가 뭐가 들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한민족이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사색 당쟁과 뭐 사람들이 그냥 부정부패하고 그냥 뭐 가난에 찌들고 이런 족속이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 지금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열심히 역사를 조작하고 일본은 또 열심히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세계에다가 우리의 그 못된 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만주 대륙은 우리의 의식 속에라도 우선 버려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만주 대륙을 의식 속에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중화 민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 콘텐츠가 뭐냐면 사실은 김용 선생이에요. 김용 선생. 김용 선생의 의천 도령기나 영웅문이나 또는 뭐 그런 그 신조 협렬이든지 또는 뭐 녹정기 이런 그런 소설들을 읽어보면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도 김용 선생의 중국 무역지를 교과서로 채택해서 중국어학 학생들은 그걸로 공부를 합니다. 워낙 재밌으니까요. 그들의 콘텐츠가 얼마나 우리 의식 속에 젖었는지 예전에 영문이 고려원에서 나왔을 때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100만 부 이상 팔려갖고 소위 이제 무협지 광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까지 지금 무협지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김용 선생의 작품을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또는 소설로도 읽으면서 우리 민족도 이제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만주 대륙을 이렇게 알살리던 우리 고구려인들의 그런 무협을 한번 이렇게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역사와 무협을 결합해서 이른바 팩션 소설을 쓴 것이 바로 고구려 무협 역사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진실된 역사가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이고 나머지가 무협이고 로맨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히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사단법인 고구려 코리아 통합연구원의 사무국장님이 박사님 무협지도 쓰시는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협지가 아니고요 고구려 무협 역사 소설입니다라고 일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고구려 무협 역사 소설 천부신검은 우리의 역사를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668년에 멸망하기 전에 한 30년 전서부터 우리 고구려의 현 상황과 고구려와 백제, 신라, 외, 그리고 당나라, 심지어는 돌궐, 그리고 저기 티베트, 그 다음에 이제 천축, 지금 인도죠. 인도에까지 이르는 그 광대한 지역의 모든 무역 정신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네들의 무역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온 제 무역 역사 소설의 이름이 이제 천부신검인데, 천부신검은 하늘의 부라는 건 이제 부절, 또 신표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환웅천하께서 신시에 내려오실 때, 백두산 쪽에 내려오실 때 세 가지의 삼종 신기를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청동검과 큰 북과 큰 청동 거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일본의 삼종 신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티브가 거기 나와 있던 청동검입니다. 그래서 환웅천하께서 그 천부신검을 앞세우고 천국에, 한마디로 이제 환국이죠. 한국에 적자된다는, 정통된다는 그러한 인증서를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천부신검입니다. 그럼 그 천부신검이 어떻게 흘러갔겠느냐라고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천부신검은 이제 환국에서 배달해서 고조선으로, 고조선에서 부여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밟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티브는 국가의 정통성, 즉 무력의 정통성은 천부신검을 가진 자만이 이제 그 정통성을 가진다, 그런 취지로 이제 천부신검이 이제 말하자면 소설의 모티브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고구려, 백제, 외, 신라, 외, 그 다음에 당나라, 거기다가 또 이제 돌궐, 뭐 티베트, 천축에 이르는 그 광대한 지역의 무사들과 고구려의 무역 정신을 간직한 주인공이 이제 대결하는 장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검술이나 뭐 또는 장풍이나 뭐 이런 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모든 무협의 핵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근거를 찾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국선도라고, 우리 국가에는 원래부터 내려오던, 고대부터 내려오던 선도법이 있었어요. 우리 주영치 박사님께서 쓰신 책을 봐도 원래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전통적인 선도법이 있었습니다. 그 선도법이 사실은 막강한 무력을 가진 그런 무사들을 만드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내공과 외공이 일치하는 그러한 무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선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무술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각국의 모든 무사들과 대결해서 어떻게 승리해 가는가를 이제 1권, 2권, 3권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1권은 주로 조위선인의 길이라고 해서 1권은 주로 조위선인이 되는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무사들은 막강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맨 선봉에서 척후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격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꼭 조위선인 군인들이 약 17만씩이나 되는 조위선인 군들이 활약했다고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선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1권에서 그리고 있고요. 2권에서는 이제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이제 중원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전투를 대결을 벌이는, 비무라고 그러죠. 무역 용어로 비무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3권에서는 이제 티베트과 천축까지 이르는 그 돌궐, 티베트, 천축까지 이르는 서역에서의 비무를 통해서 주인공이 이제 천하를 제패하고 마지막 남은 단 한 사람, 이제 그 한 사람을 향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장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존 인물입니다. 대망리지, 지금 말하자면 국무총리에다가 총사령관을 겸한 아주 대권력자였죠. 고장은 뭐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지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바지 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장과 연개소문의 사이는 매우 훌륭한 군신지간의 관계였고, 연개소문 이 분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했지만, 사실 이분의 무력은 가공할 정도입니다.
한다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은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끄떡도 없는 그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중국 군대가 없었죠. 매번 중국 군대는 영계성은 살아있을 때는 매번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의 상징인 군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마지막 이제 연계성원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3권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재로서 제 소설 천부신검은 1, 2, 3권이 지금 나와서 현재 이제 이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저는 이 소설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잃어버린 민족 주체성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 주체성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세계를 인도하는 K 콘텐츠의 시대에 K 콘텐츠가 세계를 지도하는 한민족이 되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그 밑받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K 콘텐츠들의 우수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인들한테 이거 한국민족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은연중에 한국을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동경하게 되고 또 관광을 오게 되고 또 한글도 배우고 싶어지고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세계를 지도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중독된 중국 무협소설에서 벗어나 대고구려인들의 무도 세계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고구려 무도 세계를 파헤치는 작품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무대인 만주 대륙을 민족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옹졸하게 작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 응원했던 그런 선조들의 기상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그저 입시 전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검사가 되면 그저 이 세계를 정말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돼서 이제 드디어 검찰공화국까지 완성된 그러한 현실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육적으로도 이 천부신검을 읽혀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우리 조상들의 영토가 그렇게 만주 대륙까지 말달리던 그런 민족이었구나를 깨닫고, 저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 얘기까지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역사에 관심을 갖고 조상들의 그 위대한 점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어질 한민족의 시대에, 박스 코리아나 시대에 다 주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천부신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